이슈토크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시 일정과 내용 등이 바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부산의 교육기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는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강동환 교육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수시 모집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가 교육계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그렇죠. 좀 공부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제로 고3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코로나 사태는 사실 모든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다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만 어렵구나라는 생각은 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이제 학생들이 곤란해하는 건 상담 문제겠죠. 이제 대학을 가고 원서를 쓰고 해야 되는 상담이 잘 안 되는 건데 네네.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다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로 많은 자료들을 제공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으니까 입시 일정만 이 정도 딜레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정심 유지하고 계속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강단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은 좀 들지만 네네. 많은 학생분들 우리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마음을 다잡고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열심히 준비해보자. 2주 네. 더 연기된 것뿐이다라고 네네. 생각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담이 참 어려워졌고 입시 설명의 진행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로진학센터에서는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 지원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대면 상담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설명회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많은 상황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돌려서 네.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저희 부산 진로진학 홈페이지 통해서 설명회 영상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쪽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상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학교 쪽으로 S1 플러스 수시 모집 성공 전략이라는 책자를 보냈고 그다음에 면접 대비 방법 책자, 전년도 입시 결과 책자도 다 만들어 보냈고요. 네네. 특히나 서울 지역 주요 대학하고 부산의 15개 대학들 내신 반영 방법, 그다음에 내 내신을 탁 넣으면 그 대학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다. 어허. 전년도 결과하고 얼마든 되는 거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다 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확인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대입공감 똑똑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동영상 한 150편 정도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에게 제일 적합한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면은 입시 준비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뭐 저희들이 이제 부산 진로진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목이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항해라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네네. 요강, 수시 모집 요강,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들의 가이드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충분히 찾아보시면 정보들을 몰라서 원서 적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나의 미래를 찾아가는 항해 네. 부분에 들어가면 뭐 네네. 입시 요강, 설명회, 동영상 등 나와 있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대면 상담도 어쨌든 1대1로 진행은 되죠. 진행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10회씩 꾸준히 계속 해왔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시 특별 기간을 맞아가지고 한 4일에 걸쳐가지고 계속 또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원서를 쓰게 되니까 이제 대면 상담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네.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1, 2학년 학생들도 해마다 늘 대면 상담은 꾸준히 하루에 10회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1, 2학년들도 혹시나 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네. 꼭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 모집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대학들이 입시 전형 일정을 좀 변경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기도 했는데요. 음. 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입시 방식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전형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고, 네. 두 번째는 수험생과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경안을 바꾼 경우들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회 지원 제한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고사 일정 조정은 연세대나 건국대가 아마 대표적 예일 것 같은데 네네. 논술 일자를 수능 전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수능 이후로 조정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들끼리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논술 전형을 쓰겠다고 했던 학생들은 논술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수험생과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대가 또 대표적인데 네. 수시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래 최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최장력을 2등급 3개에서 3등급 3개로 완화를 했어요. 그럼 네네. 수능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이 또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회 제한에 대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3학년 때 활동을 전부 이제 보지 않겠다. 그러면 수업 내용을 보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네네. 자율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 내용을 보지 않을 거니까 학생들은 공부만 좀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가 네. 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또 면접 방식도 좀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사실 면접은 이제 대학에 보통 가서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네. 비대면 면접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이제 영상으로 자기가 직접 찍어서 이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인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면접에 큰 영향력이 그렇죠. 없을 경우에 아마 패스할 페일 정도 그 정도 개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대학에 이제 직접 와서 이제 대면을 하지 않고 특정 방에 들어가서 현장 녹화 이런 건 아마 외부 요인을 좀 차단하겠다는 의미고 예, 예. 어느 정도 면접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마지막 단계는 비대면이라도 가서 이제 요즘 줌 같은 경우 뭐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방에 가서 직접 실시간으로 대면 상담인데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프라인 면접하고 큰 큰 차이가 차이가 없는 거니까 면접의 영향이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면접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가에 따라서 면접의 중요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의 면접 방식을 좀 아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입시 일정이나 방식이 좀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 정말 네네.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미리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네.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생부 기록인데요. 이 학생부 기재 같은 경우는 원래 같으면 대학의 좀 평가에 중요한 그런 그렇죠, 요소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변화도 있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고3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짜로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다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추가로 이제 기재가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 수험은 이제 끝난 상황이고 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어쨌든 3학년 때 이 코로나 사태라서 외부 활동이 좀 없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개념은 학교 안에서 활동을 보는 상황들이니까 네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대학들이 대부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큰 영향을 없이 갈 것 같고요. 1, 2학년들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모든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안에서 모든 활동으로 간다라는 게 크게 정부의 추진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외부 활동에 많이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활동 그것도 이제 교육과정 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이제 제외가 되고 아무리 학교에서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아니면 제외한다라는 게 있어서 방과 활동한 거 들어가지 않고요. 예, 예.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라 해서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마음껏 이제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그것도 입력이 됐었는데 그것도 하나까지만. 여러 개는 아니고 한 개 하나만 정도만. 되고 네. 그다음에 소논문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력이 크다, 사교육 영향이 크다 해서 소논문도 제외.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 미기재. 그다음에 교내 수상도 여러 개 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대학 갈 때 가요. 그래서 기록은 수십 개가 될 수 있는데 네네. 한 학기당 한 개만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우리가 수시로 만약에 간다면 총 5개 수상만 갈 거니까 수상의 영향력도 많이 좀 떨어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중상- 활동에 좀 예. 충실해라. 그렇죠. 학교 활동에 가장 기본은 수업 시간, 교과 활동이다라는 네네. 거고요. 중상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강화돼 가지고 네네. 아예 자율 동아리 미기재. 그다음에 외부 봉사 활동도 제외. 어허. 그래서 이제 모든 건
학교 안에서 가능하다. 학교 안에서 나와라. 그래서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거의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보시면 되니까 학교 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가 대학 갈 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외부 활동에 얼마나 어떤 걸 많이 했냐, 어떤 걸 수상했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이제는 교과 활동이 얼만큼 또 많이 좀 집중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겠다라는 네, 말이군요. 학교에서 수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9월 모의평가가 또 치러졌습니다. 고3 학생들 경우에 또 재수생들 경우에도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또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나의 실력이 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좀 체감했을 텐데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수능의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수능은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쳤었는데, 네네.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국어하고 수학과는 아마 예년 수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수학 나하고 영어의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교육하는 평가원도 네. 모의고사예요. 학생들만 모의고사가 아니고 평가원도 모의고사라는 게 학생들의 수준이나 실력이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난이도를 맞춰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조금 어려웠던 거는 뭐 수능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시험을 못 쳤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네. 가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코로나를 반영한 난이도 조절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시 모집 인원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능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 유지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과도하게 쉬워지지 않을 것 같다 보시고 어쨌든 어려웠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모의고사 한 7.8% 정도가 1등급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한 5.5에서 6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2%는 떨어졌는데 그럼 이 2% 정도를 올릴 수 있게 난이도 조절을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 페이스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다고 해서 안 그래도 나 영어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연구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조금만 더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굳건하게 우리 학생들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뭐 수험생이나 입시 관련해서 뭐 대면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책자도 또 나눠주시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 말고도 학생들의 진로나 진학을 위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교나 그 부모님들께서 진로 진학산 전문가들이 많은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을 해요. 네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직접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 요청에 맞게 전문가들 파견해서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하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요구를 저희들끼리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 때 궁금한 게 네. 담임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잘 상담을 못 하실 때는 부산 진학 길마중이라고 네. 밴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입자가 한 5, 6천 명 되는데 늘 거기 올리면 30, 40분 이내로 네.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다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한 40분 정도가 상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바일 상담 창구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궁금하신 건 전화로도 1600-161로 대기업 공통 전화번호고 1로 전화하시면 또 한 300여 분 선생님들이 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언제든지 사소한 거라도 질문을 하시면 네. 답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설명회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 분들도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뭐 네. 밴드라든지 또 상담 창구 전화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거나 네, 밴드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23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도 이루어지고 수능이 정말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대입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지금부터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효율적으로 좀 준비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시에 지원한 학생인지 정시에 지원한 학생인지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거고 네네. 정시에 조금 초점을 맞춘 학생은 수능을 정말 몰입해서 공부해야 될 시기고 수시에 지원한 학생은 그래도 이제 수시 지원을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정시 수능 준비가 가야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교과 전형이냐
종합전형이냐, 최저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는 또 준비 방법이 뭐 면접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서류를 한 번 더 봐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원서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쓰고 나면 원서 이게 결정이 될 건데 그러면 나의 전략을 또 어떻게 잡을 건가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래도 뭐니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성적이 기본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모의평가친 실채점 아직 나오지 않겠지만 네네. 가채점은 아마 학생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네네. 이 가채점 점수로 내가 정시 대학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 보고 수시 때 그 밑에 대학은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적정, 도전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너무 과도한 하향을 하게 되면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절대 재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이 학생들이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은 뭔가요? 제일 쉽죠. 학생들은 제일 쉬운 건 선생님 저 내신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입시라는 건 참 변수가 참 많이 있어요. 네네.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전형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최저학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등급 가지고 어디 간다 이렇게 하긴 어렵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한 40여 과목을 배우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떤 대학은 8과목만 보고 어떤 대학은 40과목을 보고 이렇게 그러면 그 보는 과목 수에 따라 내신 성적은 참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상담을 오실 때는 제가 어느 대학 지원할 건데 몇 과목을 봐요. 그래서 내신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상담학과 자료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엑셀 보면 다 나오니까 참고해가지고 오셔서 상담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니까 좀 더 깊게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없이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밀도 있는 상담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앓기보다는 이런 상담 창구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막막한 분들은 학생들, 학부모님 분들은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이 수능에 만약에 집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70여일이 남았는데 공부를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부족한 개념이나 유형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도 좀 짚어주시죠.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은 정시 가려면 약점이 조금 없어야 돼요. 강점도 중요하지만 네네. 어차피 대학 정시로 갈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보게 될 건데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자연계열 같으면 수학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을 거고 인문계는 국어와 사회의 반영 비율이 높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전형에서 하나도 빠지는 반영 과목들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골고루 가되 자기의 강점을 살려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약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 성적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영어가 100점부터 90점까지는 1등급이에요. 네네. 절대평가니까. 근데 2등급은 89점부터 80점까지 2등급인데 89점과 90점은 1점 차이지만 그렇죠. 대학 갈 땐 등급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네네. 그래서 100과 90은 똑같지만 89와 90은 엄청 다른 거니까 내가 만약에 80점대 후반이라면 한 문제를 더 맞추면 1등급이 될 수 있으니까 영어 성적 먼저 공부. 뭐 이런 전략. 자기가 어쨌든 약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특정 과목이라도 어떤 하나라도 포기를 하게 되면 정시에 좀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고3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시고 신경을 너무 코로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관리 해주시고 만약에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2, 3주 동안에 격리가 된다는 거 심리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남은 70일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학교집만 하시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제일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한 2, 30일 남으면 수능 시간표대로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7시 반부터 들어가서 5시까지 계속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연습을 쭉 해보시면서 나의 컨디션을 그렇게 끌어올려주고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것도 내 몸을 거기에 맞춰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까지 정말 힘낼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19 상황 속 입시 방식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부산의 교육기관들은 어떤 지원책을 마련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